말 못할 고통, 변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바란스병원 대장학문외과 한윤대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장장인 한윤대라고 합니다. 장인이셔요. 대장장인. 제가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대장암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다른 암종 환자분들을 제가 직접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부인과에 자궁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등 자궁내막암 이런 환자분들도 오시고 최근에는 육종 환자로 어제도 응급으로 수술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런 분들한테 장에 그런 암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중요한 증세가 바로 변비 증세인데요. 그걸 조금이라도 일찍 아셨다면 조금이라도 내 병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자각을 좀 못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주로 노인성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변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 증상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거의 변비가 없긴 없는데 매일 아침에 루틴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제가 이제 라또를 먹거든요. 네. 그 청국장 있잖아요. 네. 그거를 먹고 찬물을 한 잔 이렇게 딱 먹고 밤 아침 딱 먹기 시작할 중간쯤에 바로 신호가 오더라고요. 밥 먹는 중에 네, 중에 그래서 근데 밥을 다 먹고 왜냐면 중간에 가면 또 뭔가 다시 채워서 넣는다는 기분 안 좋은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상태에서 루틴을 만드니까 변비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건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좀 민망하지만은 네. 일주일에 한 몇 번 거의 하루에 한 번? 우와. 아니면은 그 시간을 만들어 그 시간 되면 바로 그냥 신호가 와요. 몸이 네. 기억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바이오 리듬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매일 변 보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사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변을 본다까지는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도 괜찮아요? 네, 거기까지도 왜냐하면 다양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추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용인을 해드릴 수 있지만 한 5일, 6일째까지 계속 안 본다. 이거는 이제 슬슬 내가 좀 뭔가 이상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노년층 변비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어르신들 변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게 그렇죠.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진짜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결국은 어린이들만 유아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점차 노인에게도 많이 생기는 것처럼 어느 정도 노화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변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저 공장 같은 건물을 저희 몸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앞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올라져 앉아 있는 그 상자들이 하나하나가 대변이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에 자동문이 열리면 그 상자가 밖으로 출하가 될 거고 그게 바로 배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문이 항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자, 저 과정을 통해서 변이 나가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복합적인 과정이고 밖에서 저 상자가 문 밖으로 잘 출하만 되면 배변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저 경우에서 어떤 거가 있을지 좀 보시면 정상적으로 지금은 잘 가고 장 운동이 잘 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느리게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 경우는 장의 움직임이 느려서 변이 못 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가 노인성 변비의 1차적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장의 근육도 좀 약해지고 장의 신경들도 조금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장의 흐름이 느려져다 보니 상자가 계속 늦게 도착하게 되고 문이 제대로 못 열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누적돼서 나가게 되다 보니 변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장 기능이 저하돼서 즉 컨베이어 벨트의 기능이 느려지면서 생기는 변비의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문이 문제가 되어서 생기는 변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문이 상자가 왔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열려주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문이 열린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변실금에 해당할 수 있고요. 문이 열려 있는데 안 닫히고 있으면서 계속 컨베이어 벨트까지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탈항이라 그래서 항문 자체가 밀려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자동문이 잡아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면으로 문이 아예 닫힌 채 안 열리는 경우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 값으로 항문은
괄약근이 조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힘이 없어지는 쪽이 더 많지 이 자체가 계속 더 조여지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적당한 조절이 안 되면 변실금이 되고 자동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혹은 아예 열려버리면 이제 상자가 막 나오는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래서 조절이 안 돼서 결국은 변비가 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이유인 자동문의 문제, 즉 항문의 문제인 경우에 생기는 변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괄약근이 이렇게 잡아준다고 했는데 그 항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기가 조금 엄청 어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선생님? 어디 우리가 이제 보통 해외 여행 가거나 네. 어디 좀 원래 있던 장소 말고 그 외의 장소에서 변비가 오랫동안 안 걸. 맞아요. 오래 이제 긴장해서. 네, 긴장 못 봐요. 근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게 긴장이 확 풀어져서 이제 바로 지금 타야 되는데 그때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 다 한번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맞아요.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 많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신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을 때는 소변도 막 마려워도 참을 수 있고 변도 참을 수 있는데 네. 긴장이 풀리는 우리 부교감신경이 좀 더 활성화되는 순간은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이제 잡아주는 힘이 풀리니까 이 무게를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하던 게 맞아, 열리면서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경우거든요.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런 경우도 이제 뭐 변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건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예.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절하는 게 좀 이제 어려워지겠죠. 약해지거나 진짜 힘들어지고 맞습니다. 힘들어지잖아요. 이 친구가 오래 기능을 하다 보니 자동문이 오래 여닫다 보니 이제는 좀 헐거워지고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노화로 인한 괄약근에 문제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변실금이 생기는 경우고요. 결국은 사실은 저 중에서 저희가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사실 자동문입니다. 사실 컨베이어 벨트는 가게 만들고 어떻게 움직이게 하면 되는데 자동문은 상황에 맞춰서 열려야 되고 그 상황에 닫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여러모로 교정이 어려워서 수술적 치료도 좀 어렵고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생체 되먹임 치료 그런 이제 일종의 재활 치료 비슷한 건데요.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시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괄약근의 힘을 다시 조금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타랑처럼 항문이 밀려 나오게 되는 경우는 저희 그런 거는 이제 수술로 다시 끌어올려 주거나 이런 수술적 치료를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끌어올려도 자동문이 열려 있으면 또 언젠가 밀려 나올 수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항문의 문제, 즉 자동문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사실 교정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 지금 교수님 말씀하고 마지막에 계시는 케겔 운동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계세요? 오, 근데 이게 네. 평소에는 안 하는데 꼭 케겔 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게 돼요. 평소에 근데 이걸 자주 해주면 이게 좋다면서요. 또 그래도 네 간간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죠. 네. 선생님 생각이 한번 해보세요. 다들 한 번씩 지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형 태가 선생님 태가 너무 안 나서 그냥 하고 보통 우리 태가 나면 이렇게 뭐가 태가 나야 되는데 선생님 태가 나고 이게 너무 좋다 이것도 하니까.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다들 이제 운동은 다들 하면서 들어주세요. 예. 약 먹으면서 이렇게 변비 생겼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혈압약 먹고 생겼다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왜냐하면 이제 혈압약 같은 경우 이제 이뇨제를 기반으로 하는 혈압약들이 일부 있습니다. 몸 내 수분을 이렇게 체내에서 배출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 과정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저 상자들이 대장이 하는 기능이 수분을 흡수하고 배변을 하는 기능인데 그 수분이 이뇨제를 통해서 배출이 되다 보면 부족해져 갖고 상자가 원활하게 윤활유가 없어서 배출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러면은 혈압약 어떻게 해야 그렇다고 돼요? 함부로 조절하실 수는 없고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약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찌꺼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찌꺼기가 계속 오래 쌓여 있으면 뭐 이게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막 이런 그래, 얘기를 맞아. 하긴 하던데. 암 이야기 처음에 사실은 하셨잖아요. 변비는 그 자체로 대장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비가 어떤 다른 질병에 대한 사인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그 컨베이어 벨트의 상자가 지나가는데 누군가 엉뚱한 물건을 그 위에 얹어놨다면 상자가 나오지가 못할 겁니다. 거기에 부딪혀서. 그런 경우가 이제 앞에 저기 보이는 대장암이라든지 개실염 같은 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로 그 상자를 제거를 해주면 컨베이어 벨트와 자동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다시 배변을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대장암이야 암이 커지면서 거기를 막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개실염 역시 컨베이어 벨트에 조금 이상이 중간에 생겨서 옆으로 이제 개실이라고 튀어나오는 증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심해지다 보니 그 부위를 상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술적 절제를 통해 정상적인 컨베이어 벨트만 남겨두면 기본적인 기능이 원활하기 때문에 배변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가성장폐색증 같은 경우는 컨베이어 벨트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 자체 기능이 좀 떨어진 부분이라서 그 역시도 그런 부분만 절제를 해주면 나머지 기능이 원활하면 유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막 아침이라서 좀 식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또 궁금한 게 또 생겨서요. 네. 이게 그 변을 잘 못 보면 딱딱해지면서 변을 보기가 힘든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아이들도 막 그런 거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이들도 예. 변비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 예, 얼굴 예. 막 새빨개지고. 맞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아픈 경우에 뭐 10살 이하 아이들 10중 8구 변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금 저 장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저 똑같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자동문인데요. 상자가 끝에 도달했는데 항문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장의 역할 중에 수분의 흡수가 있기 때문에 상자가 점차 수분을 말려 들어가서 흡수가 되면서 딱딱해집니다. 앞쪽 뼈는 아직 수분이 있어서 부드러운데 항문 근처로 갈수록 시간이 돼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누적돼 있으면 수분을 뺏기면서 갈수록 딱딱해져서 마치 미이라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부드러운 변이 밀려내려고 해도 이 딱딱한 친구를 밀어낼 수가 없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첫 변을 볼 때는 힘을 줘야 됩니다. 하고 맞아. 딱 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좀 부드럽게 나오죠. 맞아요. 그 친구가 저 앞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서 수분을 너무 많이 뺏겨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 친구는 우리가 힘을 좀 줘서 밀어내줘야 나갈 수 있고 다음 친구들은 원활한 컨베이어 벨트와 자동문의 기능을 통해 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 정말 심해지면은 막 피도 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문이 찢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치열이라고 하는 일종의 치질의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를 항상 조심하시고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암부터 이런 다양한 치질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변비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고 내 장의 습관, 변이 잘 나오고 있나 항상 신경을 이거 써야 될 것 잘못하다가 같습니다. 막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장도 터질 수 있나요? 터지는 경우가 생기죠. 있어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 잘 그러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개실염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들이 혹은 가성장폐색증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은 장이 터지는 경우가 생겨서 복막염으로 응급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어제 수술을 하게 된 분도 6종이긴 하지만 암이 장을 막으면서 수술을 했더니 암 뒤쪽은 앞쪽은 변이 이만큼 차 있고 요 뒤쪽은 변이 못 나가서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결국 본인이 배변이 어려우심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크게 인지를 못하시거나 하셨어도 이게 어떤 병 때문이다라는 걸 놓치신 경우라서 병이 좀 커지고 이제 염증이 심해지고 농도 생기고 이래서 응급수술이 됐는데 항상 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변 습관, 배변 습관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지 안 그러면 응급수술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변비가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울 수도 있지만 생명까지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게 또 변비잖아. 맞습니다. 변비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요 변비 치료는 뭐 변비약 먹으면 되는 건가요? 방금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항문에 문제가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의 약을 먹어봤자 도움이 안 되겠죠. 컨베이어 벨트에 문제가 있는데 항문 치료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료진을 만나서 원인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문 문제를 일단 차치하고 컨베이어 벨트 문제를 볼 때는 저희가 이제 먹는 약들이 주로 있을 수 있는데 팽창성 완화제라든지 삼투성 완화제, 자극성 완화제 등등 여러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뭐 팽창성 완화제 같은 경우 장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분이 자꾸 빨려 나가다 보니 딱딱해지니 수분을 다시 갖고 오는 수분을 흡수해주고 변의 부피를 늘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뭐 차전자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식이섬유 기반의 약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변을 원활하게 배출하게 해줍니다만 수분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물의 복용이 같이 좀 필요합니다. 한 뭐 250ml에서 0.5리터 정도는 최소한 같이 드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삼투성 완화제 같은 경우는 장 외에 있는 수분들, 장 내까지도 끌어들이는 경우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마그네슘 관련된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서 충분히 복용을 좀 하셔도 되고 자극성 완화제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있는 관장약과 비슷하게 장 점막을 자극을 하는데 너무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서 장 운동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효과는 빠르지만 너무 과하게 거기에 노출이 되다 보면 일종의 장 무력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남이 도와주면 내가 할 줄 모르게 되는 것처럼 점차 그런 역할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위장관 운동 촉진제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대장에서의 그 변에 혹은 음식물의 통과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기는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좀 졸릴 수 있거나 혹은 이제 심장이나 혈관 같은데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가끔 부정맥 있고 이러신 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쓰셔야 돼서 주치의들과 좀 상의를 하시고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장약도 있는데 네네네. 맞아. 관장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편하고 빠르라서 일종의 네. 아까 자극제랑 똑같은 거라서 하시는데 이거 역시 너무 많이 쓰시다 보면 직장이 이런 자극에만 충분히 반응을 하게 돼서 기본적인 우리의 컨베이어 벨트의 기능만 갖고는 점차 변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관장약을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저 집에 관장약 좌약 있거든요. 좌약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이제 한간에는 이게 약간 좀 많이 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하면 그게 약간 민감해져서 안 좋기는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관장은 사실은 너무 자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말 급할 때. 정말 급할 때만 하는 예, 거죠? 예. 보조적인 그런 게 수단으로 쓰고 평소에 그러면 뭐 예방법 좀 식이요법이나 알려주세요. 이런 걸로 좀 그렇죠. 알려드려요. 결국 변비는 이제 노화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질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식사도 열심히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식사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 음식을 복용하는 게 좋은데요. 뭐 호박,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이제 섬유질이 많고요. 해조류, 양배추 이런 브로콜리, 사과 등도 많습니다. 특히 뭐 사과는 껍질도 같이 드시고 이러면 좋다고 얘기도 하고요. 하루에 한 20에서 30g 정도의 그 이상의 식이섬유를 좀 섭취하시면 좋고요. 뭐 채소 반찬 같은 걸 가능하면 같이 꼭 동반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수분 섭취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동반해 주시면 문제가 없고 변비를 잘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변기에 오래 앉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데요. 어. 왜냐하면 이제 이 관략근과 이제 하부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눌리면서 우렬이 된다. 근데 소위 말하면 혈액 순환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눌려 있으니까. 그런 채로 또한 저희가 이제 계속 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게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관략근들이 여기에 이제 피로를 느끼게 되죠. 요런 자세를 하라고 하던데. 그래서 맞나요? 이제 이렇게 작은 의자나 이런 스툴 같은 거를 이제 받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꼿꼿이 서서 대변을 보면 변을 보기가 어렵고요. 사실 요즘은 이제 저런 수세식 변기가 많지만 우리 아주 예전에 보면 좌식 변기 이렇게 옛날 쭈그려 앉아야 좌식. 되는 변기 있죠. 그 스타일. 그거 사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가 굉장히 배변을 하기 편한 자세입니다. 맞아요, 변기에 맞아요. 좋은 그렇게 자세. 하면 제가 아까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일부 괄약근들이 그 잡고 있는 것들을 루즈하게 해줘서 편하게 해주면서 이게 쭉 내려올 수 있게 잡아주는 걸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훨씬 변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